단 한 번의 투자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공개하는 앤서니 너트의 혁신적인 가치 투자 전략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왜 99%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왜 단 1%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앤서니 너트는 전 세계 투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치 투자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놀라운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투자 시스템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나 소문에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매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앤서니 너트의 방법론은 이러한 함정들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의 투자 전략을 따르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앤서니 너트는 이를 위해 독특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되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깊이 파악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아무리 높은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기 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관리 역시 그의 투자 철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채 비율이 낮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너트는 이러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그의 투자 전략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경쟁 우위 분석입니다. 단순히 현재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기술력,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며 이는 곧 주주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시장 타이밍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앤서니 너트 투자법의 특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진정한 가치 투자자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는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위험 관리 역시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모든 자금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분산하되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너트의 투자 접근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인내심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즉시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업의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는 마치 명품을 할인가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가치의 자산을 더 저렴한 가격에 확보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를 최고의 기회로 보는 것도 그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 때 그는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이러한 역발상 사고는 그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기업 분석에서 그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영진의 역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는 경영진의 과거 실적, 리더십, 주주 친화적인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 분석 역시 그의 투자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산업 전체의 성장과 함께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학에 대한 그의 이해도 매우 깊습니다. 시장은 종종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투자자들의 감정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에게 일관된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앤서니 너트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시장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그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진화시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그를 성공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앤서니 너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적정 가격에 매수하며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깊은 분석 능력, 강한 인내심,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투자자만이 진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앤서니 너트의 투자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이 방법론을 따라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여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도 전문 투자자처럼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앤서니 너트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 선별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는 먼저 수익성 지표부터 살펴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올해 수익이 높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수익성 추이를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을 찾습니다. 특히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그 기업이 주주들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역시
그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강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40% 이상인 기업들은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원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지속적인 개선도 그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아무리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 분석에서 그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라 부채의 질입니다. 같은 부채라도 투자를 위한 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에서 발생한 부채는 미래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채는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는 부채의 용도와 상환 계획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현금 흐름표 분석은 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높아도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는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높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그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 능력과 재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세심하게 분석합니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투자로 현금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투자가 미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확장이나 관련 없는 사업 분야로의 진출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들에게 환원하는지를 봅니다.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배당 지급을 위해 부채를 늘리는 기업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앤서니 너트의 기업 분석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정성적 분석입니다.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고객들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정성적 요소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시장 점유율 분석도 그의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는 곧 비용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면 아무리 재무지표가 좋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 역량도 현대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 결과물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독점적 기술이 미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평가합니다. 고객 충성도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 고객 이탈률과 고객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경영진 분석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경영진이 내놓은 계획과 실제 성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말로만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진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확실히 지키는 경영진을 더 신뢰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자사주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이익이 주주들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도 그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기업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현재 어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미래에 또 다른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분석에서는 그 산업의 성장성과 진입 장벽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쇠퇴하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산업 전체의 성장과 함께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분석도 그의 투자 프로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환율 변화 등이 투자하려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밸류에이션 분석에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할인연금 흐름 모델, 상대가치 평가법, 청산가치 평가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재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의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이 평균에 수렴하게 되지만 너무 적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는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각 종목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한 후에 투자합니다. 이는 적절한 위험 관리와 함께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시장 사이클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깊습니다. 시장은 항상 순환하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이클을 이용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점진적으로 매도하고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좋은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합니다. 이러한 역순환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리적 편향에 대한 이해도 그의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 손실회피 성향, 군집 심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러한 편향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세금 효율성도 그가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세금으로 인해 실제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장기 투자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세금 최적화 전략은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밸런싱도 그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 논리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계획과 달라졌을 때는 적절한 리밸런싱을 통해 원래 전략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앤서니 너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당신도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